60세가 넘어가면 초저녁에 졸리고요. 새벽에 한 2-3시간 자고 깨고요. 새벽 5시, 6시에 떠갖고 더 이상 잠을 못 자는 일이 우리 주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흔한 현상입니다. TV 보다가 8시, 9시에 깜빡깜빡 좁니다. 자는 리듬이 시작됐으니 7시간 다 자도요. 새벽 3시에 깨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선은 중요합니다.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뒤척이면서 휴대폰을 들었거나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휴대폰을 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끄고 잠을 청해야 되는 이유, 오늘 그 수면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철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원철 교수님은 이제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 수면연구학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수면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의사 또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학술적인 교류와 친분을 나누는 학술 친목 단체입니다. 점점 요새 수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이제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나이가 드는 사람이 약 60-70%가 잠을 잘 못 잡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료하는 선생님들이 잠 못 자는 노인들이나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이것을 배우고 싶은 열기들도 뜨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나이 들면서 왜 잠을 못 자나 이게 핵심 주제예요. 일단 먼저 우리가 잠을 잔다는 그 행위 자체는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인생에서 한 23년 또는 한 25년 정도 잔다고 하죠. 25년 하자요? 예. 근데 그거를 긴 80년을 놓고 보면 23년이지만 하루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우리가 뭐 7, 8시간 적게도 6시간 이상은 자게 되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23년, 25년이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잠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잠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쉬는 거죠. 뭐 우리가 누워서 잠잔다라고 할 때 피곤한 걸 회복한다고 알고 있지만 단순한 피로 회복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낮에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런데 단순히 에너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 물질로 찌꺼기, 염증 물질, 산화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를 노화를 만들게 되고요. 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룻밤 잘 자게 되면 싹 사그러지게 됩니다.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면역세포나 우리 몸을 청소하는 시스템들이 작동되면서 완전히 제거되는 거니까 잠자는 것은 단순히 몸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리셋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열하게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게 자고 있는 동안 이 뇌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오히려 더 바쁜 거네, 낮 시간보다. 내일을 위해서. 맞습니다. 뇌는요, 단순히 자는 동안에 그냥 쉬고 있거나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뇌가 활성화될 때도 있고요. 뇌가 완전히 멈출 때가 있어요. 깊은 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마취할 때 우리 뇌는 멈추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됩니다. 뇌가 멈춰야지 우리 몸이 쉽니다. 우리 몸은 뇌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계속 깨워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도 긴장돼 있어요. 바로 뇌가 멈출 때 심장도 느리게 뛰고 당뇨도 안정화되고 혈관도 좀 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잠이라는 거는 뇌의 기능을 완전히 풀 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진짜 진정한 잠의 역할이겠네요. 예, 그게 이제 잠의 절반의 기능이에요. 잠의 후반기에는 뇌가 또 활성화됩니다. 꿈꿀 때 그 생생한 꿈들이 바로 뇌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뇌가 자고 있으면 그 꿈을 못 만들어내죠. 잠의 후반기 서너 시간 동안에는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깨어있을 때만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요. 낮에 막 이렇게 공부하고 기억했던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시켜야 돼요. 근데 뇌가 멈췄을 때는 저장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깨어나서 중요한 기억을 내 서재에 넣어놓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내가 한번 무슨 그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게 하고 재운 그룹하고 그냥 계속 밤새서 수학 공부를 한 그룹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게 했더니 잔 사람 애들이 더 점수가 좋더라는 거야. 그게 30년 전에 있었던 연구 결과인데요. 한 50명씩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외우게 시킨 겁니다. 한쪽은 공부한 다음에 자라고 했어요. 한 7, 8시간을 잘 시간. 너희들은 자지 마.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재웠대요. 다음 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잠을 잘 잔 애들이 시험을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정말 잘 잤던 애들은
공부할 시간이 적었던 거죠. 잠 안 자고 열심히 했던 애들은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다음날 성적이 평균 80%를 맞췄대요. 네.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예고 안 하고 한 달 뒤에 똑같은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역전이 됐어요. 잠을 자야 장기 기억으로. 잘 잤던 애들이 60%가 맞췄어요. 야. 못 잤던 애들은 20%를 못 금방 맞췄습니다. 까먹게 되는군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다음 시험을 잘 보고 나올 수 있죠. 시험장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내가 뭘 공부했지? 라고 하죠. 벼락치기가 이거예요.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라는 데 있는데 정보가 들어오면 그 안에 쌓여요. 계속 들어오면 밀려서 뒤에 건 없어집니다. 벼락치기는 지금 딱 해서 내 기억에 채워놓은 거고 나오면서 시험 보면서 떠오르는 기억이 이걸 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면서 깊은 잠을 잘 때 이 해마에 있는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리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깊은 잠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잠을 잘 자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충분한 수면이 그만큼 뇌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보통의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해야 잘 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아나운서는 몇 시간 주무시나요? 저는 보통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우리나라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왔다 갔다 한다 합니다. 성인 시간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성인이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정의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내가 스스로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낮에 커피 안 마시고 낮잠 안 자고 하루를 아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정도의 수면 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수면의 아버지라고 하는 닥터 디멘트가 이거를 좀 제안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일 때문에 억지로 강제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진정한 수면 시간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닥터 디멘트가 한 일주일을 자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는 시간에 맞춰서 불을 끄고 자래요. 그러면 내가 한 5시에 일어나면 5시에 눈을 뜰 겁니다. 불 켜지 말고 그대로 다시 잠을 청하래요. 중간에 깰 겁니다. 계속 청하는데 도저히 못 잘 때까지 잠을 청하래요. 그리고 나서 커피 마시지 말고 낮잠 자지 말고 하루를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다음 날 또 정해진 시간에 자고요. 이러다 보면 새벽에 깨는 게 없어지고 내가 언제까지 자는지가 나온답니다. 한 3일에서 4일 하면 나의 적정 수면 시간이 나온대요. 나이 들면서 왜 이렇게 새벽잠이 많아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통계도 나이 드신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한 60~70%가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잠은 뭐 원하면 내가 잔다고 생각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초저녁에 졸리고요. 새벽에 한 2시, 3시, 한 2~3시간 자고 깨고요. 새벽 5시, 6시에 떠갖고 더 이상 잠을 못 자는 일이 우리 주변의 어머니들, 아버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흔한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노화가 일어나요. 특히 뇌도 노화가 진행되는데 뇌에서 가장 먼저 뇌세포가 퇴행이 되는 기관이 시상하부라고 하는 변형계가 있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생존의 본능이에요. 위협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바로 변형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뇌 부위가 제일 먼저 퇴행이 시작됩니다. 이 시상하부가 호르몬을 만드는 조절하는 부위잖아요. 50대가 넘어가면 여성들은 갱년기가 오고 남성들도 갱년기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시상하부에 수면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바로 생체시계가 위치하고요. 졸음 중추가 위치합니다. 얘네들이 망가지게 되니까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 24시간에 깨는 리듬, 자는 리듬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낮에도 졸리고요. 밤에도 깊이 못 자고 중간에 깹니다. 생체 시계는 빛이 잘 들어오면 생체 리듬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시게 되면 많은 노인들이 눈에 문제가 생깁니다.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그러면 이 빛이 들어오더라도 생체 시계를 자극을 못해요. 한 연구에서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의 빛의 자극을 보면 젊은 사람에 비해서 50%밖에 자극이 안 된대요. 같은 빛을 쬐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생체 시계도 약화됐고 빛이 적게 들어와서 활성화도 못 시키게 되니 생체 리듬이 낮에도 활성화 못 되니 낮에 졸리고요. 여기 하나 더 붙여볼게요. 멜라토닌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생체 시계 시상하부 뒤편에 있는 솔방울 모양의 손같이해서 만들어지는데
10대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20대가 넘어가면 줄기 시작합니다. 그게 20대부터 줄어요? 예, 그러다가 55세가 되면 10대에 비해서 절반밖에 분비가 안 됩니다. 70세가 넘어가면 30%밖에 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업 깨는 건 생체 리듬만 갖고 작업 깨는 건 아니거든요. 피곤한 것 때문에 잡니다. 피곤하다는 거는 그냥 육체적으로 에너지 많이 썼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쓰면서 생성되는 아데노신이 있어요. 이게 시상하부의 수면 중추에 쌓이는 아데노신이 졸음 물질로 작동합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뛰어서 아데노신이 하나씩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아데노신 수용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도 밤이 되면 기가 막히게 잠이 안 와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 일단은 잠들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깊은 잠 양이 보통 하룻밤에 90분 정도를 자야 되거든요. 근데 50분도 안 되고요. 30분 이내로 줍니다. 그리고 총 수면 시간도 젊었을 때보다 1시간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생체 리듬이 원래는 24시간보다 조금 긴 시간을 갖고 있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게 더 짧아집니다. 옛날 핸드폰 없을 때도 방학 때는 점심때나 점심 이후에 일어나서 밥을 드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생체 리듬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햇빛을 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서 24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는 건데 다른 원인보다도 체온이 낮아져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를 쓰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아침에 깨기 2시간 전에 우리의 체온은 제일 낮아요. 그때부터 체온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2시간까지 올라가는데 1.5도가 변화가 생겨요. 그러다가 자기 2-3시간 전에 체온이 떨어지는데 이때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1.5도의 체온의 변화를 갖고 사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열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10시에 체온이 올라가서 떨어져서 10시에 잤는데 이제는 8시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정상까지 못 가는 거죠. 이때 떨어진 멜라토닌 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와요. 그래서 60 넘어가시면 저녁 먹고 TV 보다가 보면 8시, 9시에 깜빡깜빡 좁니다. 생체 리듬이 자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안 자도 꼬박꼬박 졸고 있으니까 자는 리듬이 시작됐으니 7시간 다 자도요. 새벽 3시에 깨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네, 점차 짧아지고 이게 마이크로 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깜빡 조는 것처럼 살짝 졸거든요. 보호자하고 같이 오시면 아버님 그때 조셨어요? 안 조셨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졸았대요. 근데 며느리한테 물어보면 아버님 어떠셨어요? 그러면 꼬박꼬박 졸고 계세요. 이러죠.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런 수면의 변화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네. 그래야 자기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뭐 어떻게 바꾸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0세가 넘어가시면 저녁 먹고 8시나 9시 정도에 한 바퀴 나가 산책하는 거 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움직여서 잠을 뒤로 밀고요. 체온을 살짝 높여주는 거죠. 체온이 떨어진 시간을 뒤로 밀어주는 거죠. 체온을 살짝 높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막 땀을 흘릴 정도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땀이 날 정도가 되면 높아진 체온은 3시간에 거쳐서 떨어집니다. 잠을 쫓을 정도로 산보를 하시는 게 특히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서 멜라토닌도 적게 나오게 하고 이 체온의 변화도 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잠을 못 자게 만들어놨을까? 60년 이상 쓴 기계가 노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60년 동안 잠을 조절했던 생체 기능들도 좀 떨어지게 돼서 근데 나이가 들면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뇌가 알아서 조절했던 기능을 스스로 노력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의도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낮에 햇빛을 쬐는 노력들을 병행해야지 60이 넘어도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면서 좋은 잠으로 그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잠이 이제 수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퀄리티도 줄고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선은 아침 기상 시간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일어나는 시간을 일단 정하세요. 나의 이상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제일 지키기 좋은 시간. 저녁 시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이 가능한데 아침 시간은 사실 출근 학교 가는 거 빼놓고는 내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한번 몇 시로 정하시겠어요? 저는 6시. 6시에 정하셨으면 일어나서 30분 정도 후에 강한 빛을 쬐는 게 중요합니다. 창밖을 보고 막 이러는 거죠. 예, 근데 그 집안 불을 환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약간은 도움이 되는데 그 정도 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빛의 강도 말고도 블루라이트 양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이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녹색부터 보라색, 빨주노초 파남 요 빛을 블루라이트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눈에 들어가서 망막을 자극하면 생체 시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블루라이트를 어떻게 올려요? 제일 좋은 거는 태양이 떠 있으면 제일 밝은 곳 하늘이나 먼 산이나 건물을 보시면 햇볕을 됩니다. 쬐는 게 좋다는 거죠. 직사광선을 쬐 필요는 없고요. 약간 그늘진 데서 먼 데만 바라봐도 가시광선은 반사되는 빛이에요.
하얀색 빛은 100% 반사돼서 난내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늘에서 뭐 제일 밝은 곳을 한 20분 쳐다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빛을 못 쬐겠다, 비가 왔고요, 눈이 왔어. 이럴 때는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요. 스트레칭. 몸을 움직이는 거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자극들이에요. 아침에 이제 트립토판 리치푸드를 먹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잖아요. 트립토판은 견과류, 바나나, 호두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건데요. 섭취되면 90%가 장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각성 물질이에요. 그런데 90%는 장에서만 돌아다니면서 소화를 높여줘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되게 좋아집니다. 나머지 10%가 뇌로 전달되면서 세로토닌이 관장하는 세포로 전달되면 거기서 분비가 돼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요. 이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야 돼요. 연쇄 과정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인데 빛 쬐고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게 막힙니다. 햇빛을 잘 쬐고 낮에 활동하다가 저녁에 잘 시간에 돼서 빛이 차단되면 그때 많이 만들었던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점심 저녁에 트립토판을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낮잠을 조금 자주면 네. 또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보충이 오, 좀 된다. 예. 그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근거가 있습니다.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 같은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예요. 낮잠을 자게 되면 한 20분 이내로 자는 게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20분 정도 낮잠을 자면 3시간 정도의 각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거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분이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20분이 넘어가면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넘어가게 돼요. 깊은 잠 들어가면 몸이 피곤했던 아데노신이 다 떨어져 날아갑니다. 두 번째는 이 깊은 잠이 들어가게 되면 잘 못 깹니다. 수면 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낮잠 잘못 잤을 때 일어나면 머리 띵하고 멍하고 집중도 안 되는 게 한두 시간 가신 거 경험하시죠? 바로 30분 넘게 잤을 때 그 상태가 됩니다. 밤에도 못 자고 수면 관성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낮잠을 안 잘 정도로 밤에 충분히 자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밤에 못 자고 낮잠을 자야 된다면 20분 주무시고요. 네프치노라고 합니다. 카푸치노가 있죠. 커피에다가 우유를 섞어 먹는 건데 커피에다가 낮잠을 섞는 겁니다. 이탈리아 의사가 제안한 건데요. 커피를 먹으면 약 30분 후에 우리의 뇌로 전달됩니다. 30분 안에는 커피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할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20분 낮잠 자고 나는 20분 잤으니 낮잠으로 3시간 효과 없고 낮잠의 효과가 배가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네프치노라고 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녁 시간 또 즐겁게 활기차게 지내십시오. 핸드폰 이런 거 다 보셔도 됩니다. 단 저녁에 연세가 있는 집에서는 한 10시 정도에 켜주시고 그렇게 되면 머리도 인식을 합니다. 이게 수면의 자동화네. 계속 자동화 시키는 거네.